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내뱉은 말입니다. 드디어 가을이에요, 여러분.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고 맞는 가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무더위에 지쳐 하지 못했던 것들, 가을에 마음껏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된 루시의 별별 라디오 진행을 맡은 저는 루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어교와 잡지에 이어 디어교와 TV에 이어 이제 하다하다 라디오까지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짐작하고 계시겠지요? 저희 별별 라디오는요, 거창하거나 매끄럽거나 꽉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바람 통하라고, 또 지나가는 누구나 다 엿보라고 일부러 구멍도 숭숭 뚫어 놓았고요. 진한 향기는 쉽게 질릴까봐 날듯 말듯한 쑥부쟁이 향을 피워두었습니다. 별별 라디오는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마을 분들의 재미나고 다채로운 사연과 마을의 반가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별별 라디오에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이메일은 diogyoatv@gmail.com입니다. 별별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요, 자랑 코너 나는 가봤지인데요. 말 그대로 어딘가 다녀온 곳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예요. 여행지도 좋고요. 음식점이나 공연장, 놀이동산도 좋고요. 도서관도 좋아요. 인상 깊었던 장소에 대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첫 방송이라 여러분의 사연을 받을 길이 없었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어교와 TV와 별별 라디오를 맡고 있는 곰토미 국장님, 이번 여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스튜디오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루시의 별별 라디오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나미비아에 대해서요. 우선 위치부터 좀 알아볼까요? 나미비아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서남쪽 앙골라와 남아공 사이에 대서양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동 시간만 해도 꽤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에티오피아까지 13시간을 가서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6시간에서 7시간 더 가야 나미비아에 도착합니다. 와, 저 같은 사람에겐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거리네요. 나미비아는 어떤 곳인가요?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나미비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대부분 건조 지역이고 특히 세계 유일의 해안 사막인 나미부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나미부 사막의 넓이는 대략 8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1,600km 정도가 대서양 연안에 걸쳐 있습니다. 1,600km가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해변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사막이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막이고요. 사막의 모래가 붉게 보이는데요. 이건 모래 안의 철분이 오랜 시간 산화되어 붉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붉은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철분이 산화되어 붉게 보이는 사막.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던 그 사막 맞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 생각났어요. 그 붉은 사막의 일출 사진이었어요. 혹시 일출을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나미비아 유명한 관광지로 듄 45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붉고 고운 모래가 산처럼 쌓인 거대한 사고입니다. 이곳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이 유명한 해양 휴양지 스와코프문트의 샌드위치 하버라는 곳인데요.
정말 멋진 해안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막과 바다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어서 인생사진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말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일출 풍경이 되었겠어요. 나미비아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럼 나미비아의 도시화 역사, 자연, 생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행의 시작과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크 그리고 나미비아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미비아로 가려면 항공에서 직항이 없어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을 경유해 나미비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에티오피아는 고대부터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안드로메다 공주, 성경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신이 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신화와 역사에 공주와 여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자리 잡은 동북 아프리카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에티오피아가 고대부터 문명국이었고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받아들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하면은 오랜 가뭄과 내전으로 기근에 시달리며 원조를 받는 최빈국으로만 대부분 기억하실 테니까요. 에티오피아에서 6시간 가까이 비행하면 나미비아 수도 빈투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빈투크는 네덜란드어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란 뜻이랍니다. 매우 단정한 도시로 중세 독일풍의 집들이 많아 유럽 어딘가 와 있는 느낌입니다. 나미비아에 독일풍 집이 많은 이유는요. 1884년부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기 전까지 독일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미비아도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였던 시기에 많은 나미비아인들이 학살되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빈투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들리는 빈투크 랜드마크인 고딕풍 크리스투스 교회 내부에는 독일인들이 헤레로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사망한 독일군 14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레로 전쟁은요, 독일의 폭정과 강제 노역에 참지 못해 봉기한 나미비아 원주민 나마족과 헤레레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독일군인 140여 명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은 군대를 동원해 1904년부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나미비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학살은 1907년까지 계속되었고요. 이때 헤레르족은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7만여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아, 7만여 명이요? 끔찍하네요. 사막이 붉은 이유가 어쩌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 최초 제노사이드로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나치 독일 이전에 자행된 독일에 의한 범죄로 나미비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실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은 슬픈 역사에서 가해자의 아픔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인 독일이 식민지 시절 지은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피해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아픔을 기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던 사건이 나미비아의 끊임없는 사죄 요구에 2016년이 되어서 비로소 독일 정부는 헤레레족 학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인정하기 전까지 독일인 대부분은 자신의 선조가 저지른 이 학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거겠지요? 네, 그렇지요. 사과하고 인정한다고 학살이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독일이 나미비아에서 떠나고 나미비아는 바로 독립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연방과 그 후에 유엔에서 나미비아에 아직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체계가 없다고 판단했었나 봅니다.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나미비아 독립을 공고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신탁 통치를 이어갑니다. 나미비아는 계속 무장투쟁으로 저항하죠. 그리고 드디어 1990년 3월 21일 비로소 독립을 하여 아프리카의 마지막으로 독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투스 교회 건너편에는
나미비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 입구에 초대 대통령인 샘 누조마 대통령 동상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는 초대부터 2005년까지 3선을 했습니다. 나미비아 헌법에는 재선까지만 허락하는데 수를 부려 3선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의 영웅이며 초대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지만 권력욕과 측근의 비리 혐의 등으로 그를 보는 나미비아 국민들의 감정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과 흡사하네요. 어느 나라나 초대 대통령의 권력욕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미비아 독립기념관에서 재밌는 사실은 독립기념관 건물을 북한에서 와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아프리카 국가와 군사협력을 공고히 했고 그 결과로 나미비아에서 독립기념관, 군사박물관, 영웅릉, 의사당 이렇게 4곳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핵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자원을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립기념관 벽에 부조가 북한의 느낌이 강하다고 느껴졌는데 그것은 북한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의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미비아 수도 빈투우크에서 짧은 시내 관광을 하면서 그들의 현대사와 우리의 현대사가 어느 정도는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주 흡사해요. 예, 다른 점도 있죠. 무장투쟁이 성공하여 독립을 하였고 강대국인 가해 국가에 끊임없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쟁취했습니다. 나미비아인들에겐 이런 현대사가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아직은 독립부 한 정당이 계속 집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나라 낯설은 인종의 그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현명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미비아 국민들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요. 곰토미가 들려주는 나미비아의 역사 이야기 아주 흥미롭습니다. 독일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까지 받다가 기어코 독립을 이루어낸 나라네요. 곰토미 세계사 선생님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랐습니다. 여행 전문 방송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바로 듣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곰토미의 나미비아 여행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해요.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곰토미의 나미비아 여행기 2탄이요. 그런데 2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3탄, 4탄, 5탄 정도는 해야 나미비아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가야죠. 5탄.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다음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미비아의 역사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나는 가봤지 코너에 이어 이번엔 나도 가봤지 코너를 열어보려 하는데요. 스튜디오엔 별별 라디오에서 라디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쌤쌤이 나와 있어요. 이번 나도 가봤지 코너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시의 별별 라디오 첫 방송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별밤을 뛰어넘는 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하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쌤쌤은 이번 여름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다고요? 네, 또 갔죠. 또 가셨다고요? 그럼 자주 가시는 곳인가 봐요? 그럼요, 자주 갔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저희 시댁이거든요. 아, 그럼 시댁으로 여름 휴가를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 나미비아와는 좀 차원이 다른 휴가죠. 시댁으로의 여름 휴가, 거기다 저희 시댁이 테이블이 40개인 대형 식당을 운영하세요. 메밀국수 전문점이죠. 아, 여름에 메밀국수 전문점? 그럼 엄청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쁘죠. 대목이죠. 그럼 그건 여행이 아니지 아니에요. 여행이에요. 우선 집을 떠났잖아요. 늘 보던 풍경 대신 색다른 풍경 보잖아요. 그게 여행이죠. 식당에서 일을 해도 우리 집이 아니면 그곳은 여행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쌤쌤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인 줄 미처 몰랐어요. 그럼 나도 가봤지 코너 시작해 볼까요?
쌤쌤의 홍천 여행기. 이번 여름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자는 게 저희 가족의 계획이었어요. 덥고 습하니 그냥 집이 최고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 봤어요. 죽겠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 차려야지, 간식 줘야지, 청소해, 빨래해야지, 잔소리까지. 이래저래 한나절 보내고 나니 몸의 기운이 축 빠지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홍천 할머니 댁으로라도 가자. 거기 앞엔 홍천강도 있고 산도 있잖아. 할머니 집은 펜션 같고, 응? 그렇게 저희는 펜션 같은 홍천 할머니 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홍천 여행이 대세인가 봐. 꽉 막힌 도로를 보며 저희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차 강원도로 향하는 진 풍경을 보았네요. 평소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무려 4시간이나 걸려서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가자마자 전 그만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가게 앞이 그냥 바글바글 와글와글. 가게 안엔 또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요. 백종원이 다녀간 곳도 아닌데 가게는 대박 끝 자체였어요. 전 놀랄 새도 없이 곧장 가게 주방으로 투입되었지요. 가게 주방에서 제가 맡은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메밀전을 부치는 건데요. 가게 주방에서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먼저 가스레인지 4곳에 불을 켜고요.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들기름을 둘러요.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하면 묽은 반죽 한 국자를 떠올려서 얇게 펴고요. 그 위에 채 썬 호박, 청양고추, 부추를 올려요. 이건 저희 시댁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 바쁠 땐 주문을 받지 않는 메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주방에 투입됐으니 주문을 안 받을 리 없잖아요. 이렇게 빈손이 남아 도는데요. 1판, 2판, 3판, 4-5판을 붙이고 나니까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은 바짝 타고요.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간절해지지 뭐예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가 있어야죠. 메밀전은 금방 타거든요. 그 앞에서 내내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활짝 열린 창문 틈으로 밖이 내다 보입니다. 여름을 즐기는 피서객들이요. 바로 앞이 강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텐트도 쭉 펼쳐져 있고 그 텐트 안에 누워 낮잠을 자는 사람도 보이고요. 아이들과 강물로 들어가서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낚시도 하고 있고요. 고기도 굽고요. 멀리 보이는 팔봉산 자락에 시선을 두고 인생의 심오한 경지를 깨닫는 사람도 보여요. 부럽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여름을, 똑같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낼 수도 있는 건가 싶습니다. 몸이 축축 처지다 못해 어디라도 들어눕고 싶어질 때쯤 되니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바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저는 손 놓고 쉴 줄 알았지요. 들어 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걸 손님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을 세워라 내오라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기다려야죠. 다 드실 때까지요. 무려 1시간을 꼬박 기다리니 서서히 한 팀, 2팀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빈 홀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하나 둘씩 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저도 같이 도와야죠. 빈 그릇은 빈 그릇대로 모으고 남은 음식은 남은 음식대로 모읍니다. 테이블도 깨끗이 닦고요. 바닥에 흘린 음식도 치웁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 짓고 나니 시간은 딱 5시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저녁 장사 시작인 거지요. 처음 알았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일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결국 저녁 식사 8시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들어가나 싶었더니 아버님이 마당에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그 위에 불판을 올리십니다. 노릇노릇 양념갈비를 구워주시는데요. 침이 꿀꺽 넘어가시죠? 얼마나 맛있던지요. 하루 피곤이 싹 거치더라고요. 거기에 갓 꺼내온 맥주를 콸콸콸 제 컵에 부어주시는데 내일 또 해야 하나? 내일 또 해야 이걸 얻어먹을 수 있겠지? 라는 간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박 2일을 계획했던 여행이었는데 무려 2박 3일을 그것도 가게 주방에서 보내고 맙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게 두둑한 용돈도 주셨고요. 반찬도 많이 싸주셨어요. 거기다 어찌나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시는지요. 막 저를 잘한다고 막 며느리 잘 얻었다고 칭찬을 막 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땀 한 방울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깜깜한 하늘에 잠별이 총총 돋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곤히 잠에 떨어졌고요. 파김치꼴로 보냈던 2박 3일 제가 한 거라곤 메밀전 부치기와 뒷정리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했지요. 다음 주말에도 또 그 다음 주말에도 딱히 갈 곳은 없습니다. 여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도 손님이 많겠지? 그렇겠지. 휴가철이니까 남편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왠지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맥주 한 잔의 마력인지 칭찬의 힘인지 저는 다음 주에 또 갔을까요? 고소하고 따끈한 메밀전 한 입 먹은 기분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신 건가요? 안 가셨어요? 그건 노코멘트라고 하네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곰토미의 나미비아 여행기와 쌤쌤의 홍천 여행기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두 분의 자랑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엔 또 어떤 자랑이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하고 싶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앞에 여행기 소개와 딱 맞물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10월에 가보면 좋을 행사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코너 이름 한번 다녀와봐입니다. 여러분 10월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 가볼 곳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는요. 파주시 탄현면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삼도품 축제인데요. 벌써 8회째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며 DMZ 철책길을 따라 걷는 DMZ 평화염원 행진이 개막식에 앞서 10시에 열리게 되고요. 파주 특산품 중 하나지요. 한수이 파주쌀 홍보의 일환으로 비빔밥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버스킹, 노래자랑, 지역 상설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10월 5일 토요일 12시에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주 노동자 노래자랑이 10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노래자랑에서는요. 참가자들의 노래 경연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퀴즈쇼, 경품 추첨, 지역 활동가들의 찬초 공연, 그리고 이주 노동자 2세 어린이들의 발랄한 퍼포먼스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행사는요. 마을 책방인 점오 책방에서 열리는 행사 안내입니다. AI 투루스의 저자 임백준 씨가 아는 듯 모르는 AI와 우리의 미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연다고 합니다.
평소 AI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점오 책방입니다. 더없이 좋은 가을날 가족과 함께 심학선 아래의 시오 책방에서 그림책을 읽고 나누어 보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10월 19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 그림책 워크숍이 열린다고 해요. 마침 토요일이에요. 꼭 참여해보세요. 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파주 헤이리 6번 게이트 바로 옆 하늘마당 공원에서는요, 파주 농부의 장터 햇빛장이 열립니다. 헤이리에 나들이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햇빛장에 들러 건강한 식재료들과 멋진 수공예품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행사는요, 자연 속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해치커피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오 책방의 시시한 사진관 사진 워크숍에서 기획한 사진전 경이롭게인데요. 경이의 경자가 거울 경자와 놀랄 경자네요. 8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이 거울을 소품으로 사용한 독특하고 섬세한 사진들을 다양한 거울과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12일까지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은 해치커피 휴무일이니 화요일은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살이 찔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행사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을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 달 방송에서는요, 11월에 다녀올 만한 지역의 행사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루시의 별별 라디오, 오늘 그 첫 방송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예고 드린 대로 거창하지 않지요? 무겁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솜털만큼 가볍고 길가의 돋은 풀처럼 사소하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잔잔한 사연과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조화로워야 한다잖아요. 저희 별별 라디오가 여러분의 일상을 조화롭게 맞추어 드릴게요. 가볍게, 사소하게, 잔잔하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루시였습니다.